자, 2020년 6월 3일 중수들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별을 했고요. 디지털조선, 셀트리온, 한일사료, KB금융, 동성제약, VTGMP. 오늘 좀 6종목, 종목이 많은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자, 디지털조선부터 볼게요. 자, 디지털조선, TV조선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강하게 상승을 한번 해줄 때, 뭐 누구랑 엮여서도 올라왔을 수도 있지만, 뭐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도 올라왔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 시점이 그 뭐야, 저 뭐죠? 어, 트로트, 미스 트롯? 그게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뭐 정치 테마주로도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의 차트 모양을 보면요, 기존에 큰 상승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아직도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 거고, 그리고 뭐 기존의 바닥을 강하게 찍고 반등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의 그림은 조금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크게 보더라도 큰 상승이 있고 횡보를 많이 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 횡보의 이 자리에서 이 고점까지만 하더라도 500%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 기존의 자리 하나가 요런 자리가 있었다면, 요런 자리에 박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가 있었고 다시 어디 이 밑에 박스로 내려왔다. 레벨업을 했다가 레벨 다운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박스권에서 지금은 움직여야 되는 자리예요. 그만큼 큰 상승을 기대하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런 모양이고요.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오늘 최근에 거래량이 좀 이제 들어오면서 누군가 물량을 만지고 있다라는 이 모양새는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상승할 만한 종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강하게 상승할 만한 종목은 아직 아닌 것 같고, 2,100원대인데, 지금의 그림 보면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거래량이 한 번씩 들어와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 거래량, 이 바닥을 깨면 뭐다? 이 실패한 거 항상 얘기하죠. 슈팅을 주면서 거래량을 만들고 거래량 죽이면서 바닥까지 눌렀다가, 이 윗바닥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상단 잡고 중간값 잡고 거기에 중간값 정도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슈팅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의 모양으로는 요런 그림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차례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 2,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한번 눌렀다가 반등을 다시 해서 올릴지,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볼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하락을 했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하락을 하고 다시 1차적인 자리는 여기인 거고, 그러면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먹은 거예요. 하락을 해주고 다시 올렸으니까. 그죠? 1차적인 자리 먹은 거고, 그 다음 2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가 나오겠죠. 요 자리. 요 자리가 나와요. 그 근처까지 갔다가 밀린 그림이에요.
밀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은 다 나왔다라고 보셔도 되는 모양이에요. 나왔다라고 되는 모양인 거고, 얘가 조금 더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림을 만들었을 거라면 이 자리에서 올라타서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한 번 더 상승하면서 2,500원대 확인하고 윗꼬리를 찍고 내려올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와서 2,700원대 정도를 다시 볼 거냐, 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그림은 밑으로 누르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들어요. 그래도 저점은 슬금슬금 올라가네요. 고점도 낮아지지만 이 짧은 봉 안에서 저점도 살짝 올려다 놔요. 그죠? 그러면 내일도 오늘보다 저점이 높아질 건지, 혹은 이 2080원을 깨고 내려앉을 건지가 중요한 거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여기가 손절자리인 거고, 다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더라도 정말 단기적인 건 손절자리인 거고, 좀 더 내가 길게 보는 자리를 볼 거면 이 종목은 요 자리 혹은 요 자리 이상을 깨면 안 돼요. 2,000원이에요. 2,000원을 깨고 종가상 내려앉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올라올 때 어디 많이 가야 2,2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로서는 2,030원 혹은 2,05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확인하러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봉으로 보더라도 위에 눌렸을 때 지지받을 자리가 여기 아니면 요 정도 자리까지거든요. 많이 눌리면 그 위에 이제 고점에서 받아줄 거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일단은 버티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2,100원대 부근에서 밑으로 밀리면 그래도 밑꼬리가 달고 올라온다라는 건 누군가 조금씩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그럼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2,080원이니까 이 2,08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좋겠다라는 거죠. 종가상 깨지 않는 그림이 좋을 거고, 혹여나 밀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원인 거고, 그럼 다시 얘가 상승의 가도를 올라서려면 여기 2,150원 위로 혹은 요 자리죠. 2,150원 위로 몸통을 만들어 놓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 올라왔을 때 저항이 될 만한 부분은 2,300원이라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2,230원. 2,230원을 넘어서면 2,300원 부근까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목표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 맞고 빠지더라도 다시 빠졌을 때 2,150원 위에서 지지한다.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상승. 올라가서 쳐맞고 밀리더라도 정리한다. 그럼 다시 한번 상승. 그게 아니라 맞고 떨어졌는데 내려온다. 나가리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하다. 2,500원대냐 2,500원이냐 2,700원이냐인데 아무튼 뭐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2,5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2,600원에서 2,700원대는 정리하는 그림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게 홍정욱 테마라고 한다면 이 대선 때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6월달 지나서 뭐 한 7, 8월달부터나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요런 자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6월달에는 다른 테마가 좀 갈 거 좀 가고. 두 번째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많이 올라왔네요. 자, 셀트리온 요새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을 할 때는 셀트리온이 부대장.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꼴등.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을 할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부대장. 그리고 셀트리온이 꼴등. 셀트리온이 대장을 할 때는 뭐 헬스케어 그다음 제약이 가는데, 사실상 셀트리온이 대장을 할 만한 이유는 당장은 없죠. 왜? 그만큼 시총도 높고 어차피 얘가 가나 헬스케어가 가나 제약이 가나 여기 회장님한테는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갈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간다라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최근에 이 셀트리온이 상승을 했고, 뭐 블럭딜도 하고 하여튼 뭐 별의별 연병을 다 하고, 뭐 나중에 합병 이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합병 이슈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때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때렸어요.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때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때렸고, 그 다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거든요. 요렇게 보면 뭐 이 윗자리가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권 하단을 두드린 거예요. 지금 한 번, 두 번. 다시 눌렸을 때 여 위에서 또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두드리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주봉이랑 월봉이랑 좀 볼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때릴 수 있는 데까지는 때렸어요. 단기적으로 때릴 수 있는 데까지 때렸기 때문에 오늘 뭐 강하진 않았지만 조정 비슷하게 좀 올랐다가 눌리는 그림이 나타나긴 했는데, 내일 하루도 이 저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점을 확인했을 때 이 저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올라올 때 이 위 23만원 위로 몸통을 만들어 놔야 또 한번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려앉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앉았을 때 기존에 횡보했던 분봉, 여기 분봉대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모양이거든요. 월봉을 보더라도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 일단은 거래량이 적으니까 맞고 떨어진다. 이제 거래량을 작은 걸로 만들어 놨다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의 그림도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고, 그리고 요 자리예요. 그죠? 이 자리를 언제 요날 때렸죠. 요날 때렸을 때 거래량이 요 때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때렸어요. 여기를 때렸어요. 여기를 때리고 나서 거래량이 그 다음날 줄었죠. 줄었는데 줄었으니까 올라올 때 다시 어디가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터졌어요. 어제보다 더, 그죠? 어제보다 더 터졌으니까 윗꼬리는 올리는 거예요. 윗꼬리는 올려서 고점은 한 번 더 갱신을 하는데 주가는 밀린다. 왜? 요날 거래량보다 적게 터졌으니까. 최소한 요날 거래량 정도는 터져줘야 빨간색 양봉으로 몸통을 만들어 놓는 거래량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요렇게 윗꼬리는 달더라도 요런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거래량이 죽었다. 대신 어제보단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는 어디다? 이날의 몸통 위에서 어느 정도 종가를 형성하려고 모양을 만들어 놨다. 모양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일단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건 나쁘진 않은 흐름이다. 그죠? 나쁘진 않은 흐름이에요. 나쁘진 않은 흐름인데
내일 한 번 더 혹여나 분봉상에 확인을 했을 때 요 자리를 깨지 않는지 좀 더 보더라도 22만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다시 이 안에 박스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25만원대까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셀트리온 제약이 뒤지기 전까지는 셀트리온도 어부지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요렇게 큰 종목이 이제야 이평선을 돌려서 밑으로 하향하는 부분인 거고, 이제 밑에 있는 이평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정배열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려면 올라가는 그림보다 이 무거운 것들, 저는 코스닥 위주로 하니까 요런 무거운 것들이 요런 그림을 연출하면서 따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자리 잡아주면서 행보하고, 어차피 위에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행보하면서 평단가를 끌어올리는 그림이 되니까 이 이평이 내려앉고 올라오면서 행보해주고 다시 한번 눌러서 20만원대 정도 한번 갔다가 거기서부터 강한 슈팅이 나오는 그림을 한번 연출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하평 이슈도 뭐 연말에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니까 그런 그림을 한번 연출해보고 싶어요. 뭐 제가 연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연출자라면 나라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나라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어찌됐든 뭐 크게 봤을 때는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이 위에서 이 안에서 차량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고속도로에서 안으로 기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하려고 노력은 해볼 것이다. 그 노력의 결과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오늘보다 더 거래량이 줄다. 그러면 한 차례 조정을 받을 거다. 그 조정을 받을 때 요 자리죠. 요 자리 밑으로는 종가를 형성하지 않는 게 좋다. 21만 5천원 정도 않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고, 한번 눌렸다 가면 제 입장에선 좋다라는 거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추세로는 이 추세가 우상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요런 것도 하나 우상향이지만 여기서 그거 보면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이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혹은 요렇게라도 뭐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저점 계속 높여가고 있고 고점 올려가고 있고 우상향으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은 뭔가 이슈가 나중에 있다면 그거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투자자를 보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에요. 아직은 이제 슬슬슬 얘네들이 물량을 털면서 고점을 올려다 놓고 물량을 정리하고 개인들한테 넘겨주고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위아래 행보하면서 조금씩 더 물량을 사 모아갈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어차피 셀트리온은 개관하고 저기 외국인이 메이저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걔네들 수급만 보고 대응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추인님 어서 오세요. 외놈이랑 개관이 이 주포를 하고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요런 흐름은 잘 안 나온다라는 거. 눌렀다 갔다가 정말 큰 대형 호재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파동을 한 번은 그려줘야 되겠죠. 요런 그림, 그죠? 요런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올라오든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든 요런 그림을 저는 기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어떻게 보더라도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여기까진 못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29만원 혹은 30만원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확률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원을 그리는 모양이잖아요. 원을 그리는데 어느 정도 잔파도는 올라오면서 올라오겠죠. 사람 얼굴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런 그림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리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한 급등이 나올 만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그럴 확률은 없다. 일단 찍을 때까지는 찍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 하단까지는 한번 때린 거니까, 그죠? 때린 거고, 이제 요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요게 한 차례 매집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얘가 매집봉은 매집봉인 것 같아. 그러니까 주가를 안 누르고 올려다 놨죠. 그죠? 여기서 한 차례 좀 놀던지. 아무튼 21만 5천원은 당장은 손절을 잡아야 될 구간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게 아니고 지금의 모양대로 이 추세,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지를 확인하고 슈팅이 강하게 나왔을 때 뭐 먹고 빠지든 해도 되는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사료 볼게요. 자, 사료주가 사실 현대사료가 대장이죠. 현대사료, 그 다음에 우성사료, 한일사료, 뭐 대주산업까지 그런 식으로 사료주가 이 미중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국 놈들이 미국 놈들의 돼지랑 뭐 곡식들을 구매를 안 할 거다,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료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또 나왔죠. 그럴 일 없다. 1차 협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린 다 구매할 것이다. 뭐 치고받고 대판 난리칠 줄 알았더니 구매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고, 대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다 라고 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의 이 한일사료라는 그림 혹은 우성사료, 현대사료는 조금 다르게 가지만 우성사료하고 한일사료 보면 뭐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나쁜 모양이 아니야. 만약에 정말 중국에서 미국 그 뭐 사료든 대두든 뭐 돼지고기든 그거를 기존 예정대로 다 사준다고 해서 이 이슈가 없어질지언정 지금의 그림은 뭔가 한 차례 더 상승을 하려고 모양을 잡는 그림이에요. 모양을 잡는 그림이고, 얘가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1,8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800원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많이 달면서 이 뭐 매물 소화를 하는 그림이 나타났지만, 그 매물의 자리가 여기 윗꼬리 달았던 자리죠. 요 자리를 올라오면서 맞고 떨어지는, 그나마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맞고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났지만, 한편으로 보면 요때 시작점이 여기에요. 여기서 시작을 했고 요만큼을 쳐 밀렸고, 그리고 거래량이 꽤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맞고 쳐맞았어요. 맞고 쳐맞았는데 그래도 윗꼬리가 길어요. 몸통이 짧아. 근데 나쁘지 않은 건 뭐냐, 몸통이 짧긴 하지만 이 몸통 위에서 뭘 하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었지만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저점을 밀리긴, 저점을 좀 깨는 그림이 나타나긴 했지만, 지금의 모양으로는 뭐 요 자리겠죠. 1880원 혹은 1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오면서 옆으로 기어주는 모습만 나와도 얘는 성공하는 그림이에요. 그런 모습만 나타나준다면 한 차례 더 슈팅 나올 거다. 얘는 왜 그렇게 보냐,
기존의 얘는 흐름을 보면 무슨 이슈가 있든 없든 얘는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고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한번 끼가 있어서 어디까지? 고점까지 내려앉아서 저점을 이탈하더라도 올라오면서 고점을 못 넘기지만 이 올라왔던 상승폭만큼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존의 저점이 바닥이었는데 여기서 이만큼이 더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 여기에서 비해 요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얘는 여기서 요만큼.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확인했더니 다시 올라올 때 고점을 한 차례 더 높였죠. 얘는. 그리고 나서 또 저점을 깼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얘가 요 정도 올라갔던 그림이 나타난다면 요 자리에서 하락한 만큼 요 정도만 빼주더라도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2250원까지는 못해도. 그림이 그래요. 그냥 그림을 그려봤을 때 기존에 올라오면서 여기도 그렇죠. 기존에 올라오면서 상승했던 자리, 올라와서 내려왔다가 상승했던 자리, 뭐 여기 자리죠. 여기도 내려왔다 상승했던 자리, 여기 자리죠. 여기가 다 겹쳐요. 이 밑에 하나 여기 하나 겹쳐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뭐 여기 지지받았던 자리, 요런 자리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런 자리를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자리는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럼 이 윗자리까지도 한 번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못해도 2,300원대까지는 요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확인하고 죽어도 서운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죠? 요런 상승까지는 기대 못하더라도 혹여나 뭐 상승을 해주면 당연히 좋지만 못하더라도 그러려면 뭔가 이슈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우리 살 거야 라고 또 이 못을 받고 나니까 그닥인 거예요. 그닥. 뭐 얘도 그닥이 됐고 빅텍, 스펙고 그런 애들도 그닥이 됐죠. 오늘 다 유니온도 그렇고. 자, 빅텍 볼까요? 빅텍도 내려앉긴 내려앉아요. 그쵸? 근데 밑꼬리가 들어온다라는 건 누군가가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 자리, 기존에 이 밑꼬리 달았던 요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뭐 한다? 아직 요지랄 이렇게 하락을 좀 크게 하고 있지만 크게 보는 추세는 뭐 한다? 살아있다.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아직은 버티고 있다. 뭔가 한 방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스페코 역시 밀리긴 밀리지만 누군가 사주고 있다. 밑꼬리가 달렸다. 그럼 얘는 아직도 추세가 얘도 살아있다. 그죠? 이 봉이 깨지지 않는 한 뒤지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요새는 더 강하니까 유니온 머티리얼 보더라도 좀 많이 눌리긴 하지만 누군가 사준다라는 거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최근에 거래 들어왔던 게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라올 능력은 된다라는 거죠. 기술적이라도. 대신 그때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설 거냐가 중요한 관점인 거고. 그죠? 얘는 아직 이 자리도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안 갔다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면 사료주도 어찌됐든 테마가 한번 불어서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니까 누군가는 나갔겠지만 누군가 팔았다면 누군가는 샀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 기존에 올라와서 행보했던 요 자리 제껴놓고 이 위에서는 밀리더라도 슬금슬금 모아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럼 다시 한번 올라올 거고 그 올라올 때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여기서 뒤질 거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올라올 때 하나하나 저항을 확인하겠죠. 하나하나 이제 저항을 확인할 시간이라는 거. 그죠?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올라오면서 다 저항을 맞는 거예요. 몸통 자리에서. 여기 몸통, 여기 올라올 때 여기도 여기서 몸통. 그죠? 몸통 되는 거예요. 뚫고 올라오면 다시 한 차례 고점 혹은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되고,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거기에 맞춘 물타기 혹은 수익 실현을 잘하고 나오시기 바래요. 자, KB금융 우량주 같네요. 코스피. 시장이 나아지지가 않았는데 이 추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융주가 슬금슬금 좋아지고 있어요. 원래 경제가 좀 나아지고, 경제가 좀 나아지면 금융주가 좀 올라오거든요. 사실상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정말 내가 뭘 살 게 없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증권주 사시면 되거든요. 증권주나 은행주. 증권주는 당연히 지수가 좋아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증권주는 지수에 맞춰 상승을 해요. 지수가 빠질 때는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거고. 근데 그로 인해서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가 어렵고 뭐 하면 은행에다 돈을 박아놓고 투자를 안 하니까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증권 투자라는 것 자체도 이 안에서 돈이 돌긴 돌지만 어찌됐든 은행은 아니더라도 이 증권회사에 돈을 박아놓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사이버머니잖아. 우리가 찾기 전까지는 사이버머니고, 그 돈 가지고 걔네들은 또 투자를 할 거고, 수수료만 받아먹고 살진 않을 거예요. 걔네들이 뭐 그거 조금 수수료 받는다고 0. 몇 프로씩 수수료 받아 처먹으려고 증권계좌 여러 개 개설하고 뭐 그래서 무료로 하는 거겠죠. 그 돈 빼갖고 다른 데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아무튼 KB금융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빠졌네요. 기존에 여기서부터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2년간 상승을 했고 2년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얘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가격 조정도 60%만 되면 되는 자리, 요 자리였는데 한 차례 더 내려앉았죠. 왜? 기간이 그만큼 기니까. 기간이 기니까 한 차례 더 내려앉으면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건 이제는 투자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투자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인 거고, 그 자리가 요 자리죠. 여기가 원래 기존의 바닥 자리인 거고, 한 차례 더 누르면서 낙폭 과대가 된 거,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밑꼬리가 달리면서 주가를 올려놓는 거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1차권은 올라왔네요. 기존의 자리를 보면 정확하게 박스권에서 중간값 정도를 때린 거예요. 중간값 정도를 때리면서 확인하고 이 중간값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요 위에 있는 박스를 때린다라는 거. 그죠? 때린다라는 거. 그 때리는 관점으로 보면 요 자리가 또 하나 이제 얘는 박스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볼까요? 요 자리가 하나의 큰 박스로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중간값 정도가 요 자리인 거고, 요 자리인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기존에 박스 쳤던 고점인 거고. 그죠? 그러면 요 자리는 한 번 더 때릴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 대신 지금의 자리 38,000원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봉으로 보면 얘는 정확하게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인데 기존에 하락을 좀 강하게 했고, 하락을 강하게 했죠. 강하게 했고, 그러면 하락을 할 때 그나마 위아래로 물량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물량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면 여기가 저항이 한 차례 된다라는 거. 여기 아니면 여기가 한 차례 저항이 된다라는 거. 요 자리가 뚫고 올라서면 또 한 차례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뭐 요 자리, 요런 자리들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다시 올려다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얘는 하락을 해주고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해주면서 한 차례 바닥에서 박스를 쳐줬고, 이 박스권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타나도 이제 앞으로 좀 길게 상황을 볼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끌고 가봐도 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리고 이게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하락을 할 때 강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이다. 역배열이죠. 그럼 이제 뭐가 된다? 이평 따먹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평을 밑에 깔고 나서부터 뭐가 나와요? 갭이 띄우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평선을 위로 올라타니까 그 다음 목표가는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섰으니까 이제는 요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오면 37,500원 정도에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어디? 요 자리 39,500원에서 4만원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만원까지. 그러면 그 자리가 요 정도 자리가 된다라는 거겠죠. 4만원에 4만500원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요 정도 자리까지 한 차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눌릴 때 밑에 있는 이평선을 지지받아서 횡보해준다면 그 다음에 44,000원에서 45,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근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여기서 그래도 한 번은 눌러주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잠깐만요. 요 자리로 봐야 되냐, 요 자리로 봐야 되냐. 여기서 요 자리, 여기서 요 자리를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고 밀릴 확률이 좀 있어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여기만큼이 박스거든요. 그죠? 올려다 놨다가 50% 정도 밀리고 저점하고 고점 대비 50%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해주다가 뚫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에 대한 요만큼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 여기를 뚫고 올라서서 지지가 되면 또 한 차례 요만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얘는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전형적인 대형주에 속해 있는 은행주라서 뭐 개인들이 은행주에 투자할 일은 드물잖아요. 최근에 개관 새끼들이 많이 사네요. 제가 싫어하는 개관 새끼들. 얘네들이 쳐사는 그림이 나타나 주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거예요. 어차피 요런 종목은 외국인 아니면 개관이, 특히 중소형주, 뭐 엄청 우량주가 아닌 이상 개관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많다. 얘도 주포가 누구다? 개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개관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면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의 눌림은 못해도 30%에서 50%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한 만큼 반 하락했고,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맞고 혹여나 떨어진다면 여기서 여기에 중간값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아니면 30%,
요 정도까지는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박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처럼 만들어 놓고 또 한번 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나중에는 여기 5만원대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얘는 고점 만들고 여기서부터 하락했다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 올리기엔 너무 짧아요, 폭이. 그러면 올라왔다가 좀 눌러주고 요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요 자리 한 번 더 확인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봐도 돼요. 이렇게 큰 시세를 한 번이라도 냈던 종목이라면, 배터리가 없네. 큰 상승을 냈던 종목이라면 그 끼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차례 이런 상승을 한번 만듭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 쌍봉을 만들고 죽어요. 혹은 쌍봉을 만들고 내려왔는데 저점이 여기서 지켜준다. 그러면 3천장 만들어요. 이런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개관 새끼들이 만지는 종목들. 헤쳐먹었던 거에서 또 헤쳐먹어요. 더러운 새끼들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중 대응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올라와주는 그림, 여기 42,000원 위에서 올라와서 횡보를 하든 지지하는 그림이 좀 꾸준하게 나온다면 장기 투자로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못해도 여기까지는 한번 확인한다. 6만원까지는. 그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만든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만든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만든다. 그다음 또 뭐 있냐? 아무튼 이 종목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동성제약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자, 동성제약. 얘는 좀 버려진 종목이네요. 나중에 무슨 큰 그림을 그리려고 그런진 모르겠지만 계속 밑에서만 그냥 못 올라가게 모아놓는 그림이네요. 나중에 무슨 큰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사실 보면 그쵸? 바닥 대비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거의 10배 상승을 했어요. 모든 이 코스피 우량주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코스닥 종목은 바닥 대비 10배 정도가 최대예요. 최대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10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 바이오 열풍이 불었을 때 인스코비, 동성제약,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였나? 아무튼 그리고 필룩스 엄청난 화려했죠. 그런 종목들이 다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오르고 나면 피로감이 느껴서 하락해요. 대신 그런 큰 시세를 낸 종목들은 최소 2, 3년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다시 그런 상승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얘 모양을 보면 일단 상승했던 자리에서 바닥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결국에는 바닥까지 다 찍었어요. 일단 바닥까지 다 찍었다. 그죠? 일단 이 시작했던 바닥 부분까지는 다 찍었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 추세를 아직까지 돌리지 못했어요. 그죠? 아직은 이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는 자리인 거고,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다가 다시 들어온 자리예요. 들어온 자리인 거고, 그래도 최근에 5월 달에 슈팅이 그나마 4월 5월 달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을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번 달은 못해도 13,500원 위로는 몸통을 만들어 놓고 종가가 끝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 6월달, 7월달에라도 한 번 더 상승을 했을 때 16,000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게 이번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6월달 자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몸통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어디 4월달에 몸통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월봉상에 봤을 때는요. 자, 주봉상에 볼 때도 뭔가 이슈가 좀 강하게 나와줘야 거래량이 들어오겠죠. 근데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로는 여기 위에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요 자리가 저항대 14,500원인 거고, 그 이평을 뚫고 올라서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평이 밑으로 또 내려앉으니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나타나지는 거고, 그러려면 이 이평을 밑으로 까는 순간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이평 위로 올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13,500원이에요. 그래서 13,500원을 중요시하는 관점이 되는 거고,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남들보다 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약한 거고, 지금 이 12,300원을 그래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곤 있어요. 나오곤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 거고,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지만 이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밑으로 주저앉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얼른 치고 올려다 놔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윗자리까지도 16,000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글쎄요, 당장은 많이 가야 15,000원일 것 같네요. 요렇게 비슷한 차트가 뭐가 있었지? 하나 볼까요? 요런 그림으로 하나 보면 텔콘이 좀 모양은 다르지만 요런 그림을 좀 연출하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 박스죠? 주저앉았고, 그리고 어제 그나마 좀 슈팅을 냈던 ST큐브라는 종목, 얘 같은 경우도 주가를 올려다 놓고 뭐 하락하거나 다시 올렸죠. 올리고 나서 이 안에서 지금 박스를 치고 있거든요. 박스를 치다가 저점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그래도 한 차례 오늘 뚫었죠. 뚫어도 올라올 때 뭐가 이평이 저항이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털고 나갔거든요. 뭐 그런 그림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얘도 아직 무슨 메리트가 없어요. 뭔가 이슈가 하나 좀 나오는 게 좋은 거고, 얘는 이 자리가 그래도 깨지지 않는 한 주가가 실패하진 않은 거고, 그럼 여기까지도 한번 열어는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있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이 봉의 중간값이 요 정도니까 요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 게 단기적으로 좋은 거고요. 12,400원. 그리고 지금의 자리로는 그냥 12,500원, 그냥 12,500원 보면 되겠다. 12,500원이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이 횡보가 혹여나 여기까지 끌고 온다면 한 6월 중순경쯤에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15,000원 부근까지. 이 구름대를 하단으로 밟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고, 요 안에서 지지받고 구름대 위로 올라가려고 한 번은 슈팅이 나온다. 그때 올라오는 이평이 저항이 될 확률이 있다. 혹은 뚫고 올라가더라도 윗꼬리를 달 확률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얘는 아직. 강하지 않고
기존의 요 자리가 그냥 아이고 요 자리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은 자리라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존에 여기서 이 중간값도 그어보면 요 자리잖아요. 요 정도 자리에서 올라와서 지키면 고점, 눌리면 바닥, 고점, 바닥, 올라올 때 중간값 못 지키면 바닥, 뚫으면 고점, 그죠? 그리고 여기 뭐냐 하나 놀았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중간값 못 뚫으면 다시 바닥, 고점, 중간값 지키니까 고점, 바닥, 중간값, 바닥, 올라올 때 이 중간에 중간값도 못 넘으니까 하락, 그리고 이 자리, 그죠? 레벨 다운 된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횡보해 주다가 올라오면서 이 안으로 일단 기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쪽에서 조금 놀아주다가, 그럼 이 밑에 쪽까지 놀면은 얼마예요? 18,5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 한번 놀아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15,000원 위로 올라와서 이 밑에서 횡보하지 말고 이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여기도 한 차례 저항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오래 걸린다. 신규로 투자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뭔가 이슈가 크게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옆으로 기다가 밑으로 밀릴 확률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힘을 한번 못 발휘하면 슬금슬금 있다가 결국엔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치니까 팔거든요. 매수해야 될 사람들은 이 종목이 눈에 띄지 않으면 안 사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들고 있는 사람은 팔 거니까, 지쳐서라도 조금씩 살 사람이 없으면 팔 사람은 있는 거고, 밑에서 물타기 하려고 받으려는 사람도 있겠죠. 어차피 뭐 각 종목당 증권사 한두 군데에서 이 시장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물량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려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자리까지, 거기서 다시 자리 잡고 올라오듯. 이해되시죠? 마지막 VT GMP. 자, VT GMP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였죠. 기존에 요 자리가 방탄소년단으로 시작을 했다가 남들 다 뒤지고 나서 얘는 여기를 회사 뭐 유상증자랑 뭐 어쩌고 저쩌고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한 차례 더 해먹었어요. 뭔가 끼가 있는 종목은 맞아요. 이 종목 추세도 큰 추세, 중간 추세 뭐 이런 추세가 있고 끼가 있는 종목은 맞고, 이번에 뭐 방탄소년단 얘기가 나오고 또 그로 인한 무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큐브엔터를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영향이 되면서 사실 VR로 그 저기 뭐야 트로신이 떴다? 거기서 그 트로트 부르시는 노인네분들 이제 외국이랑 못 나가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면역력도 낮으신 분들이라 못 나가니까 방송에서 한번 나왔죠. 막 그 TV 막 여러 개 막 쫙 양쪽에 돌려놓고 무슨 콜로세움처럼 돌려놓고 여기 가수 하나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그런 거를 하는 뭐 회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얘는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얘도 외국인 기관이 좀 만지작거리고 외국인이네요. 만지작거리고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무슨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뭐 GD를 초청하겠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지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지드래곤을 초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무료 봉사인 거고, 자기네들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이 무료 봉사인데 무슨 뭐
계약권인가를 따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직은 얘는 큰 추세는 변함은 없어요. 큰 추세는 변함없고 하락을 눌러주긴 했지만 기존에 여기서도 상승해주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떨어져 내려오면서 하락을 다시 했지만 이거를 올려놨다라는 건 누군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 올려놨을 때 고점을 갱신을 못했다라는 건 좀 아쉽지만 이게 하나의 페이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페이크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좀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하나의 페이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쌍봉을 만드는 그림을 만드는 척 하면서 주가를 지금 내려앉혔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내려앉혔다가 거기에 고점하고 저점 대비 50% 정도 상승시켜 놓고 다시 눌렀거든요. 다시 바닥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못 지키면 내려앉아야 되는 거고, 내려앉게 되면 지저분하냐 차트가. 내려앉게 되면 9,500원대 혹은 지금이 만원이죠. 딱 9,500원대에서 요 자리까지 9,75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다시 한 차례 올라올 것 같은데요. 밀리는 척 하지만 지금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 자리예요. 분할로 신규로 매수를 해봐도 되는 자리인 거고,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있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보세요. 추세가 어찌됐든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여기서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는 그림이 나왔다고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높여가고, 그러면 이 다음 목표는 이 자리가 되는 그림인 건데, 이 다음에 하락을 할 때 좀 더 깊게 빠지는 하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올라오는 상승은 강했지만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그림이 나오니까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밀렸는데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이 고점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또 눌러줄 거예요. 눌러줄 때 이 위쪽 자리에서 또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 다음은 뚫고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자리를 확인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얘는 확률이 높다. 얘는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이에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일지는 모르겠는데 정배열 초입에 들어서면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놨고, 그죠? 상승을 해놨고 그 상승에 대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니까 주가를 내려앉혀놓고 횡보를 시키면서 다시 이격도를 이 2평의 이격도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격도를 만들죠. 붙여갖고 트위스트 꼬면서 다시 정배열로 하나 둘씩 올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이제 이 위에 있는 단기 평선들이 이렇게 얘 주가가 올라오면 꼬이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벌어지겠죠. 그죠? 그럼 또 다시 정배열이 되는 거래요. 그런 자리를 주가를 내려앉혀갖고 올라오면서 2평이 밑으로 깔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굳이 그렇게 안하고 밑에 장기 평선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 배열을 변경하는 거다. 그럼 한 차례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얘는 위에 먹을 자리도 많잖아. 여기 요런 건 기대할 수 없더라도 여기 몸통을 만들었던 위에서 뭐예요? 지지받는 그림이 나오죠. 여기 지금. 그죠? 그럼 이 다음 단계는 요 자리인 거고, 요 자리 위에서 또 지지받네요. 이 단계 넘어섰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요 자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자리 11,500원짜리. 근데 이 11,500원짜리가 하나의 저항이 되고 있죠 지금. 여기를 또 이렇게 슬금슬금 가면서
올라다 놓으면 이제 여기가 여기처럼 하나씩 지지가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13,500원 다시 확인하는 거고 500원 넘어서면 13,500원 600원 넘어서면 요 자리까지 15,600원 혹은 17,000원에서 2만원까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꼬리 달린 자리가 많아서 요 정도까지 잘 되면 요 정도까지 얘는 또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월봉도 그렇게 뭐 못생겨 보이지도 않고 이뻐요. 월봉도 차후에 뭔가 회사 이 대주주들이 딴짓만 하지 않는다면 뭔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의 모양이에요. 위에 산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내가 뚫어야 될 목표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길을 열어 놓은 거. 그러니까 미리 한번 탐방 갔다 온 거죠.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맛집을 갔다 온 거예요. 맛있나 맛없나. 그런 그림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도 높아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해서 올라온다면 뭐 이게 또 요렇게 낮게 보이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도 뭐 요렇게 봤을 때 여기는 뭐 그닥 볼 게 없네요. 바닥에서 튀어 올랐다라고만 생각할 그림이네요. 한 단계 뭐가 돼? 레벨업이 돼서 여기 박스 그 다음에 여기 박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길게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한 번 더 출렁이는 모습은 보여줄 수도 있다. 한번 출렁였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 저점은 여기까지는 대신 안 갈 거고 요 정도 혹은 요 정도 자리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 대신 그래야 우상향이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저점을 깨고 올라왔을 땐 그 다음에 눌릴 땐 이 밑에 저점에서 지지를 해줘야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고. 길게 볼 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분할로는 이 안에서는 신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기준입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아무튼 오늘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다 하긴 했네요.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하고 뭘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좀 주식이 어렵고 나는 왜 항상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볼까?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리딩방에 함께 할 수 있는 뭐 영광은 좀 아닌 것 같고 오바스럽고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 네이버 중수돌이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예전에 뭐 여기다 종목도 좀 올리고 했는데 도저히 직장인이 시간이 안 돼서 그건 못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딩방 관련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가입 문의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밤들 되시고요. 우리 회원님들은 내일 또 장중에 뵙겠습니다.